홍명보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직을 맡으면서 인생 최악의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그는 그동안 쌓아온 명성과 인맥을 모두 잃어버리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절친이자 동료인 황선홍 감독마저도 홍명보에게 이번만큼은 욕심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질책하고 나섰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과거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현재의 상황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역대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중 홍명보는 부임 동시에 가장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선 그동안 2002 레전드로 쌓아온 명성이 무너짐은 물론이고 축구 팬들에게 그 어떤 지지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긴 시간 동안 함께했던 박지성, 이영표, 이동국, 조원희 등 수많은 동료들에게 질타를 받는 것도 모자라 절친 황선홍 감독에게도 쓴소리를 듣게 되었는데요. 황선홍 감독과 홍명보는 사실 굉장히 인연이 오래되었습니다. 한국 축구계에서는 이전부터 HH라인이라고 둘을 부르며 두 레전드 감독의 특별한 우정을 치켜세웠습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한국 축구의 수비와 공격의 상징이며 1990년 월드컵부터 대표팀 얼굴이었던 둘은 2002 한일 월드컵 4강 신화에 있어 후배들을 리드한 최선참으로 제 몫을 해주었습니다. 둘은 끈끈한 우정을 보여주며 대표팀 은퇴식 역시 같이 함께 진행했는데요. 둘은 2009년 열린 브라질과의 경기에서 하프타임에 동시에 꽃다발을 받으며 성대한 은퇴 경기를 치렀습니다. 이후 지도자의 길을 둘 다 걸으며 라이벌이란 소리도 들었는데요. 서로에 대하여 라이벌이 아닌 닮고 싶은 친구일 뿐이다라며 서로에 대한 오래된 애정도 드러낼 만큼 둘은 오래된 절친이었죠. 1990년부터 연차로 35년 가까이 이어져 오는 둘의 우정에 대하여 황선홍 감독은 2013년 K리그 최우수 감독 수상식에 나와 홍명보는 내 축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동반자다라고 할 정도로 현역 시절부터 한국 축구의 매우 중요한 두 축으로 일했습니다. 이번 홍명보가 대표팀 감독을 수락하기 직전에는 황선홍 감독이 임시 감독 소방수로 활약했을 정도로 둘은 세트였는데요. 그러나 그랬기 때문에 더욱 황선홍은 이번 홍명보의 대표팀 감독 선임에 대하여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홍명보가 대표팀 감독 취임식도 치르지 않고 출국하는 길에 기자회견으로 어영부영 대표팀 감독에 부임한 뒤 황선홍 감독은 절연까지 각오가 된 모습으로 최근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황선홍 감독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많은 게 예고되었다. U23세 대표팀을 맡고 있을 때 협회 고위층에서 연락이 왔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받지 않으면 명보에게 갈 줄 알았다. 어쩔 수 없이 받으며 명보에게 연락해 만약 대표팀에서 감독직을 제안한다면 절대 받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다. 왜냐하면 지금 시스템이 바뀌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상태로는 아무런 성과도 이득도 없을 거라 이야기했다. 그러나 결과는 모두가 알다시피 이렇게 흘러갔다라며 홍명보가 대표팀 감독을 맡는 것을 이미 말렸지만 홍명보가 과욕을 부린 것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여기서 황선홍 감독은 자신이 U23 대표팀 감독을 하면서 강제로 대표팀을 맡게 되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당시 클린스만 경질 이후 대표팀 감독을 찾는 과정에서 아무런 시스템이 없어 정문규를 비롯한 협회 고위층은 당장 올림픽을 준비해야 하는 황 감독을 끌고 와 앉힌 것입니다. 결국 끔찍한 강요로 인해 희생을 당한 황선홍 감독은 올림픽 진출에 실패해 당시 엄청난 질타를 받았습니다. 이제 모든 선임 과정이 공개된 마당에 황선홍 감독은 인터뷰 말미에 당시의 언급까지 했는데요. 나도 부임 당시 놀랐다. 선수단과 협회 사이에 아무런 교감이나 연계 없이 선수들의 말이나 바람이 아무것도 적용되지 않았다. 물론 내가 더 능력 있는 감독이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는 못했고 그건 분명히 내 잘못이다. 하지만 나같이 부족했던 감독을 아무런 이유 없이 탑다운으로 부임시킨 협회의 잘못은 분명 바뀌어야 한다라며 대한축구협회가 감독을 보는 눈도 없고 선수들과 아무런 소통 없이 독불장군식으로만 운영되는 것이 앞으로도 큰 걱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축구협회에 대한 법적 대응이 시작될 것 같아서 축구 팬들이 상당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직접 칼을 빼든 것인데요.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체부 고위 당국자는 15일 그간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을 존중해 언론의 기사가 나와도 지켜봤지만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이 문체부의 생각이다. 축구협회의 운영과 관련해 부적절한 부분이 있는지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하자가 없는지 들여다보겠다. 문제가 있으면 문체부의 권한 내에서 조처하겠다라며 무려 국가기관이 축구협회를 압박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특히 이번 명령은 문체부 장관이 직접 주도한 것으로 엄정하고 투명한 조사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축구협회의 문제를 발견했을 때 문화체육관광부가 취할 수 있는 적절한 조처로는 감사와 청문회가 있는데요. 축구협회가 올해부터 정부 유관기관에 포함되면서 문체부가 일반 감사를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즉 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이 직접 국정기관의 감사를 받고 법적인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생기고 있는 것인데요. 만약 국정감사가 들어간다면 축구협회는 어쩔 수 없이 그동안의 모든 잘못이 탈탈 털리게 생겼습니다. 축구협회와 정몽규의 잘못은 아주 오래되었는데요. 축구협회는 지난 2월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한 뒤 정혜성 위원장 체제로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를 구성해 차기 감독 선임 작업을 시작했지만 무려 5개월이 걸렸고 정혜성이 사퇴, 그리고 이임생이 임무를 이어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전력강화위원회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이임생은 7월 2일 전력강화위원회가 추인 최종 후보 명단에 있는 외국인 감독 2인을 만나기 위해 유럽 출장길에 올랐는데요. 거스 포엣 전 그리스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과 미팅을 가졌고 다비드 바그너 전 노리치 시티 감독도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정작 귀국한 이임생은 홍명보에게 대표팀 감독직을 맡아달라고 부탁하면서 깜깜이로 일이 진행되어 버렸는데요.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거스 포엣 감독과 다비드 바그너 감독은 50페이지가 넘는 PPT를 준비했지만 이임생이 아무 말도 없이 갑자기 홍명보 선임을 언론으로 공개해 분노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어 전력강화위원회에 있었던 박주호 위원이 내부 상황을 폭로하면서 전력강화위원회 내부에 이미 홍명보 선임이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협회는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하며 4차 이사회 서면 결의를 실시해 홍명보 감독 선임을 확정했고 이 과정에서 이사진 23명 중 21명이 찬성에 강행해버린 거죠. 왜 홍명보를 감독으로 취임시키는 것을 찬성하는지 협회 이사진은 아무런 부연 설명도 덧붙이지 않았는데요. 결국 취임 기자회견도 없이 허겁지겁 유럽으로 홍명보가 떠난 사이 국내에선 문체부가 직접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수사할 내용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부터 전력강화위원회가 어떤 방식으로 회의를 운영하고 결정을 내렸는지도 볼 것이다. 또한 가장 중요한 홍명보 감독 취임에 대한 진실과 박주호 위원이 폭로한 내용의 사실관계를 따질 것 같다라며 대한민국 축구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문화체육관광부가 다시 한번 잡아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축구 전문가들은 내년 1월로 예정된 축구협회 신임회장 선거를 앞두고 7월에 문체부가 개입한 것은 사실상 정몽규 회장이 출마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수사를 벌이겠다는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협회 내부는 발칵 뒤집혔고 앞으로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